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사상의학에 서양의 심리학을 접목한 사상체질 심리학을 창시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사상체질 심리 전문가 류종현 소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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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 현장에서 근 한 25년 정도 심리학 분야를 가지고 뭐 조직이라든지 뭐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삶이라든지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상체질 심리연구소의 유종형 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사상체질과 심리학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걸 함께 연구를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사상체질은 그 이지마 선생님이 사상 철학, 즉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했었어요.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인문학에서 의학을 이론으로 발전시킨 거라서 그 원류가 사실은 인문학, 철학이에요. 사상체질은 그래서 원류가 철학이라서 사상체질은 철학인데 우리 심리학은 여러분 뭐냐면 사회과학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연구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통계 조사를 의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 사회과학, 사상체질은 의학 이론이지만은 철학 이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문학. 그래서 사상체질이라는 인문학하고 심리학이라는 사회과학, 과학하고 두 가지 통합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모든 학문은 이질적인 것이 통합되었을 때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지금 사상체질 심리학 기반으로 책도 내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프로이드가 꿈을 통해서 이런 무의식을 연구했죠. 네. 그죠? 꿈을 통해서 생백쥐베리의 이렇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네.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시는 이렇게 방청객 분이세요. 이렇게 여기는 가만 계세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남아 있대요. 무의식에. 그런데 그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얘기했듯이 우리 무의식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이드가 꿈을 통해서 연구한 무의식을 몸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몸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몸에 관한 어떤 그런 이론 중에 가장 좋은 이론 하나가 사상체질 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상체질 의학 이론에서 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무의식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또 수정하고 이해하고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예.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무의식을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과거 강의 동영상 누적 조회수가 1만 뷰, 1천만 뷰네요. 네.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거는요 비밀인데요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그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고 눈높이를 최대한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어떤 그 강의에 약간 연극을 접목했어요. 대학로에서도 한 1년 정도 연극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연극을 했고 거기 하다 보니까 연극하면 또 뮤지컬도 좀 하잖아요. 노래도 좀 불러야 되고 또 동작도 쓰고 막 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노래와 춤 뭐 이런 것들 연기를 강의에 접목을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강의장에서도 통했었고
그걸 가지고 또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와닿는가 봐요. 그 인기의 비결을 오늘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양, 태양, 소음, 태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니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습관을, 타고난 습관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래요.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서상 체질이 추구하는 목적과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럼 사상체질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체질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 체질에 대한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소양인 제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2번 태양인, 3번 소음인, 4번 태음인. 번호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봄이 1번이에요. 2번이 태양인이고 3번이 소음인이고 4번이 태음인. 여러분 봄은 일단 녹색이죠. 녹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녹색도 보면 이렇게 소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 이렇게 소양이라는 자막이 안 뜨더라도 녹색이 나오면 소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태양, 3번 소음, 4번 태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시작. 소양, 태양, 소음, 태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과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소양인. 봄이 오면 사람들이 놀러 가요. 집에 가만히 있어요. 놀러 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소양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놀러 가고 싶은 사람. 근데 왜 놀러 가냐면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체질을 구분하는 의학적인 원리는 뜨겁냐 차갑냐의 문제예요. 제일 처음에는 뜨거운 사람이 소양인이에요. 뜨거운 사람이 소양인이에요. 소양인은 몸이 뜨겁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사람이 소음인이에요. 가을 같은 사람. 그 다음 건조한 사람이 있어요. 습기가 없는 사람. 건조한 사람이 태양인. 태양인.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사람. 축축한 사람이라 써놨는데 기분 나쁘지 않죠, 그죠? 그냥 습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사람인데 그 태음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체질의 원리는 뜨겁냐, 차갑냐, 건조하냐, 축축하냐 그 원리예요, 자기 자신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축축한지 알 거야 아마.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손을 드시면 돼요. 자, 나는 몸이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이런 분들이 소양인에 가까울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소양인에 가깝습니다. 뜨거운 체질. 뜨거운 분들은 약간 남성성이 발달했어요. 왠지 여기서 느낌이 그죠? 중간에 두 분이 훨씬 더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쪽 계신 분은 완전 여성적이잖아요. 그죠? 옷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화려하고, 그죠? 남성적이고, 예. 남성적인. 예. 그래서 소양인들은 일단 남성적이에요. 몸이 뜨거워요. 뜨겁다 보니까로 심신상간설에 의해서 몸이, 심신상간설 마음과 몸이 연결된 거거든요. 몸이 뜨겁다 보니까 생각이 행복해요. 소양인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어요.
조금 괴로워도 맛있는 건 먹고 나면 금방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 소양인 해당하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활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네. 반대로 소양인과 반대로 소음인이 몸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 나는 평상시에 몸이 차가우면서 소화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잔병치레가 많아요. 소음인이에요. 가을과 같은 사람. 왠지 느낌이 노란색으로 써놨죠. 약간 그 가을 단풍이라 써놨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가을 단풍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도 가을 단풍 같은 느낌. 근데 이 소음인 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자 같아서. 여러분 남자들은 이렇게 환자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왠지 환자 같고 아프고 옷 색깔이 어떻게 오늘 소음인 분들은 3명 다 환자 같은 색깔 노란 색깔 그죠? 예. 누리끼리 한 색깔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소음인들은 튀지 않는 걸 좋아해요. 쉬어야 돼. 왜냐하면 소용량 배터리, 저속 충전 방식, 급속 방전 시스템, 적정 수면한 10시간. 아나운서님 지금 소음인 웃고 있잖아요. 소음인들이 웃는 웃음 있죠. 다 가짜예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웃는 거예요. 살려고. 지금 마스크 때문에 지금 이게 해놓으면 정말 이렇게 눈은 웃고 있지만 이 입은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소음인들은 인위적으로도 웃어야 됩니다. 예. 소음인들은 쓴 웃음을 자꾸 짓더라도 웃어야 돼요. 소음인들은 골골백년. 예. 예. 소음인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음인들은 생병노사. 태어나자마자 아프기 시작했어요. 30대도 아플 거고요. 40대도 계속 아플 거고. 병원에 가도 뭐 차도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큰 병이 없대. 그냥 면역이 떨어진대요. 그죠? 이렇게 뭐 안 죽으면 돼요. 그냥 한 70대가 돼도 계속 아파요. 90대가 돼도 계속 아파요. 죽지를 않아요. 아프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골골백년. 여기 누워있나 산에 누워있나 똑같아요. 그래서 소음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겨우 살아있는 사람. 예. 가을 단풍과 같은 사람. 그래서 왠지 외로움과 쓸쓸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소음인들이 사는 방법은 밝게 웃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소음인, 소음인 분들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밝고. 그래서 옷을 좀 밝게 입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옷이 색깔이 그렇게 자기의 있는 색깔 찾아가게 돼 있어요. 프리드리 니체. 프로이드하고 헷갈리는데 프리드리 니체가 있거든. 니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습관을, 타고난 습관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래요. 반복한대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한대요. 그걸 굴레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화된 것이 무의식에서 걸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음인들은 자꾸 어두운 걸 찾아요. 소음인들은 봄, 여름에 어떤 그런 행복한 시간은 다 가고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쓸쓸한 거죠. 한가님을 다해서 웃고 있는 거죠. 살려고. 근데 그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몸이 차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줘야 돼. 걷기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소음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건조한 사람하고 축축한 사람이 있는데 건조한 사람이 있거든요. 몸이 좀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폐가 발달한 태양인에 가까워요. 태양인은 뭐냐면 만약 여성분이 태양인이면 몸만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에너지는 남성이에요. 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바로 얘기해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예, 우리 지금 만나. 그죠? 당장 만나. 얘기를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소음은 아니에요. 아니야. 말 못해. 소음이는 말 못합니다.
소민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뜬모를 이야기만 남겼어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소민은 삐지면 말을 안 합니다. 자꾸 소민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왜냐면 우리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 소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소민 얘기를 조금 많이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울증의 확률이 제일 높은 체질이 소민이었어요. 네, 우울증의 확률이. 소양이는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싸돌아다녀요, 계속. 네, 태음인도 모르고 나와요. 태음이는 다시 돌아오면 착한 사람. 태양이는 건조한 사람, 태음이는 축축한 사람인데 태양이는 건조한데 건조한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현실적인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자, 내 몸이 축축하면서 습기가 많고 사우나를 좋아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감성이 풍부하고 몸이 차갑고 약간 찬 거보다는 약간 축축한 면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차고 약간 살이 좀 쉽게 찌고 사우나를 좋아하고 술도 조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이 태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태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손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은 이렇게 들을까 말까 결정장애. 예. 태음인이신가? 예. 소음인, 예. 소음인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음인은 자기 주장을 해요. 태음인은, 그런가요? 태음인 맞는가 봐요. 윽박 지르면 태음인으로 가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소음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소양인도 많이 와요. 왜? 놀러 온 거죠. 예. 소양인은 놀러 온 거고, 태양인은 폼 잡으러 온 거고, 소음인들은 진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인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도 필기하는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트에, 그죠? 소음인들이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적자 생존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원래 소양인들이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집에 가서 웃어요. 소음인들은 생각해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얘기를 왜 했지? 네, 자꾸 생각해요. 소음인들은 생각하는데 소양인들은 바로 이렇게 발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학적으로 봤을 땐 소양인이 제일 건강해요. 뜨겁다 했죠? 몸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퍼센트, 30% 상승된대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그래서 코로나에도 좀 강한 편이고 일반 감기에도 강해요. 코로나도 일반 감기하고 비슷한 거라서 여러분 코로나에도 강합니다. 소음인들이 보통 보니까 임상을 통해서 보니까 감기도 약하고 코로나도 약하고 스트레스도 약하고 소양인 분들이 좀 이게 강합니다. 강하고 가볍게 지나가든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느낌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뜨거운가, 차가운가, 건조한가, 축축한가, 습한가. 그리고 스타일은 소양, 태양, 소음, 태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괴로운 계절 어딜까요? 태음, 소음. 자, 소음, 태양, 여름. 여름에 괴로워요? 더워서. 소양이는 그래요. 소양이는 여름이. 제가 지금 드린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일 괴로운 계절이 태음이라 겨울이라 나오셨네, 그죠? 겨울. 근데 심리학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을이 가장 힘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의 화려한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와요.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근데 겨울은 왜냐하면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봄이 와. 그래서 덜 괴롭답니다. 그래서 가을이 가장 괴로워요. 가을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가을을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죠? 폴, 떨어진다. 봄은 굉장히 이렇게 튀어오르는 계절이에요. 기쁨이 튀어올라요. 그래서 봄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소양인데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봄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스프링.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죠?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니까. 예. 스프링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노래 있잖아.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네, 그죠? 꽃이 피는 게 봄이에요. 여름이면 꽃들이 만발하네, 그게 여름이에요. 예, 태양. 예. 가을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그죠? 겨울이면 아이들의 눈장난. 애들이 모르고 눈장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동상 걸릴지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들이 사상체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봄의 심리가 소양의 심리예요. 여름의 심리가 태양의 심리. 가을의 심리가 소음의 심리. 겨울의 심리가 태음의 심리. 근데 왜 겨울보다는 가을이 더 힘드냐 하면 좀 있으면 앞으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미래의 걱정 때문에. 이제 겨울은 태음은 좀 있으면 봄이 오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럼 제일 즐거운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 힘든 계절이 지났죠. 겨울 지났죠. 앞으로 여름까지 와요. 그죠? 예. 해변으로 가요.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봄이 가장 즐거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음인 분들은 소양인처럼 사는 것이 그게 중용이에요. 그래서 사상체질의 목적은 여러분 이렇게 중용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불교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도 뭔지 아십니까? 중용이에요, 중용.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에는 막 엄청난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소음인들처럼 고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왕을 하다가 처음에는 왕을 하다가 왕에서 고행도 하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그 중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어떻게 보면 중용의 이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상 체질이 추구하는 목적과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사상 체질 공부하면서 불교에서 많은 힌트도 얻었고 불교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도 많이 좀 이렇게 접목을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덜렁이, 버럭이, 소심이, 슬픔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덜렁이, 버럭이, 소심이, 슬픔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면 덜렁거리죠, 그죠? 네, 덜렁거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소양이는 덜렁이, 긍정주의자면서 쾌락주의자예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태양이는 버럭, 화를 자꾸 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예요. 바로 행동을 하고,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소양이는 소리를 질러요.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는 어떻게 하죠? 쫓아가요. 부엌으로. 소음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거요, 음식이 늦게 나왔네. 20분이나 걸렸어. 다시는 안 와요. 태음이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느낌이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버럭이는 화를 내요. 버럭이는. 화를 내고 이렇게 쫓아가죠. 소심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완벽하고 원칙적이고 모범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죠. 네. 논리적으로. 음식이 왜 늦게 나왔을까? 이렇게 해서.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안 옵니다. 네. 네. 태음이는 용서해주고 이렇게 힘드시죠 하면서 위로해줍니다. 슬픔이 이상주의자죠. 헌신주의자. 태음인이 아까 전에 있었습니까? 태음인 오늘 알았다고 했죠. 없었다 했죠. 태음인은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위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덜렁이, 버럭이, 소심이, 슬픔이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안 써여 있어도 이제 여러분 방청객 분들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순서대로 덜렁이, 버럭이, 소심이, 슬픔이 이 순서로 갑니다, 항상. 네. 그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면서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오늘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소양, 태양, 소음, 태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네, 열심히 외우고 계신데 그것만 외우시면 이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철없는 아들형. 철없는 아들형이 어떤 체질의 성격을 얘기한 걸까요? 소양인이죠. 그죠? 소양인. 예. 그래서 소양인, 태양인은 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소음인, 태음인 여성 같은 스타일. 그죠? 예. 그래서 철없는 아들형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족으로. 철없는 아들형. 반대로 대각선이 반대입니다. 반대 소음인들은 뭐냐면 철든 딸형. 집안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애 늙은이 있죠. 애 늙은이. 근데 소음인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외톨이. 그리고 항상 논리적이면서. 예를 들면 고진감래형이라고 얘기해요. 소음인.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보며 어느 한순간도 헛되이 보낸 시간이 없었어요. 가장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음인분들은 오늘부터 쉬셔야 됩니다. 누구 닮아서? 소양인 닮아서. 자, 강한 아버지형 태양인. 태양인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어요. 가족으로 보면. 어머니형이 바로 태음이네요. 느낌 오시죠? 어머니. 그죠? 착한 어머니. 자, 대각선이 반대예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만약에 소음인이면 아들처럼 살려고 노력하시고 착한 어머니형이면 강한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하시고 태양인이면 다시 어머니처럼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 체질의 어떤 그런 목적이면서 이 어떤 그런 학문이 나아갈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표현해 봐서 직업으로. 소양인은 대변인 같은 사람. 말을 너무 잘해요. 예. 소양이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일타 강사 같은 사람, 일타 강사. 여행가, 모델. 왠지 이렇게 모델 같지 않습니까? 모델 같아요. 모델 같은 느낌. 모델 하셨어요? 예, 느낌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소양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양인이 굉장히 어떤 그런 외모라든지 이것들을 갖고 오는 걸 잘 가꿉니다. 반대로 대학선으로 가서 소음인은 선생님, 학자, 의사, 연구원. 어떤 느낌이세요? 골치가 팍팍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소음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소음인들은 뭔가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뭔가를 하는, 끝장을 보는. 비록 비록 이렇게 어떤 그런 힘들지라도 소음인의 사례를 저를 누가 드냐면 시인 윤동주를 들어요. 시인 윤동주. 윤동주의 여러분 그 안자시가 아니라 서시 아시죠? 예. 그 서시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소음인의 삶을 그 소음인의 인생 전체를 한 테마의 어떤 그런 시로 표현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양인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인 안 따라해요. 그죠? 예.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문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대한독립 만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음인은 그 저항과 고문 속에서도 뭔가 엄청난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소양인 고문 조금만 해보세요. 바로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예, 예. 바로 이렇게 타협하는 스타일이에요. 소음인은 버팁니다. 자, 그다음 태양인은 보스예요. 사업가, 경찰관, 운동선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대통령 이런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체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직업으로 그 체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소음인들한테 선생님들이라든지 의사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자, 태음인은 종교인, 예술가, 봉사자, 철학자. 그죠? 느낌 오시죠? 그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죠? 착한 사람이에요. 예술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직업으로서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양, 태양, 소음, 태음 느낌 빡 오시죠? 이제 노래를 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노래를 가지고 이제 들어보시고 이렇게 어떤 노래인지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음인들은 대답하는 걸 싫어해요. 소음인들은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음인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두면 돼요. 소음인 살아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겁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는 11론이요. 자, 이 노래는 어떤 체질을 설명하는 노래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소양. 다 맞췄습니다. 이야,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맞췄어요. 매우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 드십시오. 소양, 태양. 발도 드시고 소음, 태음 이렇게. 자, 두 번째 노래. 제가 좀 쉬우라고 순서대로 해놨어요. 이게 두 번째 노래가 이거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소양인, 그죠? 소양인. 느낌 오시죠? 소양인들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10살 다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젊기 때문에 젊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양인 이겁니다. 징기스칸.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그랬었노, 그죠? 내가 언제 내일 갈까 오늘 갈까 내가 언제 묵고 갔냐. 태양이는 묵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갑니다. 그게 태양이네요. 소음인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느낌 오시죠,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 여러분 음인들은 위로해줘야 됩니다. 소음인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다가 소음인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소음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좀 전에 노래를 했었죠, 그죠? 자, 태음인.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왜? 자꾸 누군가를 도와줘요.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꾸, 여러분, 태음이는 자꾸 이렇게 자기 걸 끄집어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요. 왜? 태음이는 그 다음 생에 행복을 누리려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 다음 생에. 그래서 태음인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양인, 니나노, 릴리리야, 니나노. 느낌 오시죠, 그죠? 네. 소양인. 자, 퀴즈. 이 소양인의 노래는 누가 불러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코로나 분류를 이길 수 있을까요? 퀴즈. 소양인이 소양인을 부르면 이렇게 너무 즐거워서 자빠져 버려요. 소음인. 이쪽이 더 모범생 같아요. 태양인 이겁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느낌 오시죠, 그죠? 소음.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느낌 오시죠? 자, 이제 태음의 마지막 곡.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첫사랑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날 알아봅니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태음인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기억력이 우리 몸하고 정신 건강에는 좋답니다. 기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카드. 소음. 그래서 소음인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소양이는 기억을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소양인, 태양이는 기억을 안 하는데 소음이는 다 기억하고 태음이는 그냥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2주 이상 같은 기억이 유지되면 우울증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그만큼 해로울 수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뇌는 편안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수업을 너무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또 많이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구구단 소양, 태양, 소음, 태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셔야 됩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고 유쾌한 강의 정말 잘 들었는데요. 강의를 듣는 내내 왜 인기가 많으신지 알겠다라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광대승천하셨어요. 네, 맞아요. 입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웃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심리학과 좀 어느 정도 접목을 한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상체질과 MBTI도 좀 유사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유사점이 많죠. 예, 여러분 서양의 심리학의 진단 도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MBTI거든요. 기업체 현장이라든지 원래 기업체 현장에서 많이 쓰였던 건데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 소양인은 거기서 외향적이면서 MBTI는 외향, 내향, 사고, 감정, 감각, 직관, 판단, 인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상체질은 동양의 어떤 그런 MBTI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대학생 아나운서님 이렇게. 네, 이렇게 사상체질, MBTI도 말씀하셨지만 사상체질을 잘 알고 있으면 나의 삶에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MBTI라든지 서양의 심리 도구들은 의식 심리를 주로 많이 다루고요. 무의식도 다루지만 주로 내가 생각하는 의식 심리인데 서양체질은 무의식 심리, 변하지 않는 거. MBTI는 변하는 거. 우리 서상체질 심리학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거. MBTI는 후천적인 거. 서상체질은 선천적인 거. 그러니까 타고나는 걸 어떤 건지 알아갖고 후천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방향의 어떤 토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을 알면 내가 어떤 식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원래 우리 인문학의 핵심 테마가 뭐냐면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를 다 알아들으셨어. 대단하세요. who am I. 인문학의 핵심 테마 who am I,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die, 어떻게 탁월성을 발휘할 것인가. 그죠? 그렇게 이 세 가지 테마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상체질에서 충분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도구 같아요. 사상체질을 좀 더 잘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의도 너무 재밌었지만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강의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주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사랑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사랑 그리고 인생 태도. 아까 전에 인문학의 3대 테마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죠, 그죠? 그런 인생 태도에 대한 얘기와 어떤 그런 사랑의 호르몬에 대한 얘기. 네,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약간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얘기도 동상 철학으로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상 체질
심리학의 어떤 그 부분들도 철학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